들어오시면 지금 요 wingwing/plus.kr 여기 접속하는 요 페이지는 세무사님의 기장 고객들께서 접속을 하시는 페이지예요.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무사님의 기장 고객들이 이제 세무사님의 홈페이지다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아 요런 윙윙 플러스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요런 설명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체험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라이트 체험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요런 메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체험하기를 들어가게 되면 요런 메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체험하기 데이터들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세무사님의 기장 고객분들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고 아 이제 그러면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고객께서는 윙윙 플러스로 들어오셔서 요 사업장 개설을 해주시면 요게 이제 윙윙 플러스 ERP에 회원가입을 하는 겁니다. 네. 회원가입을 하면서 요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뭐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부분들을 쭉 입력을 하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윙윙 플러스에서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그인을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로그인을 하면 딱 나오는 화면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서 메뉴 접속해서 업무하시고 통장 정리도 하시고 카드 정리도 하시고 이제 여기서 고객은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세무사님께서는 요 텍스맵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윙윙 플러스가 아니라 텍스맵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펼쳐집니다. 방금 캐시맵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세무사님께서 사용하시는 홈페이지이고 지금 좌측에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 스테이션, 상담관리, 연기요청관리, 고객관리, 세무서류함 이렇게 있어요. 스테이션은 어떤 거냐면 윙윙 플러스로 가입한 기장 고객이거나 기존의 저희 시스템 고객이었는데 세무사님하고 연계된 고객들을 이쪽에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비즈글로벌이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요 가져오기라고 해서 계좌, 카드, 국세청 내역 가져오기 세무사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통장에 어떻게 되고 있다 입출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런 부분들 쭉 확인하실 수 있고 엑셀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메뉴가 회계, 인사급여, 매출 매입,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수입 수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엑셀로 가져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윙윙 플러스에서 로그인했던 메뉴랑은 메뉴가 조금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게 회원이 구분이 두 개가 있어요. 방금 그거는 간편 보기 모드였던 거예요. 그리고 상세 보기 모드가 있어요. 상세 보기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세무사님께서 이 메뉴를 직접 컨트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엑셀로 다운로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통장 정리 들어오셔서 직접 정리해 주신다거나 급여 계산해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다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고객 시스템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메뉴가 이 스테이션 메뉴이고요. 상담관리 잠깐만 건너뛰고 연기 요청 관리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윙윙 플러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기장 고객인지 아니면 좋아 보여서 가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연기 요청 관리에는 윙윙 플러스에서 가입한 사람이 여기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거절하거나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고객 아니야. 거절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승인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연계 정보, 대납 여부, 제공 혜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윙윙 플러스로 고객이 회원가입을 하고 들어오면 여기가 소상공인용을 쓰게 할 거냐, 연계 접속 방식을 간편으로 할 거냐, 상세로 할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시고 승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셔야 이제 고객이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는 로그인이 안 되고 있다가 승인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가 이렇게 이제 승인을 해주시면 그때 기장 고객께서 접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승인을 해주셔야 이 스테이션에 나와요.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스테이션에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윙윙 플러스를 사용을 하시면서 고객하고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승인하고 나면 이쪽에 이제 연계 후 고객 관리 메뉴에서 지금 이렇게 나랑 고객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목록이거든요. 연계된 고객들 목록이고 선택하면은 요 하단이 바뀌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사업자 기본 내역이고요. 그리고
연계 정보에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 거냐, 소상공인 버전이냐 법인 버전이냐, 연계 접속 방식은 뭘로 할 거다, 대납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연계 요청 관료에서 간편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상세 보기로 해야겠다, 그러실 경우에는 이쪽에서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고객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상담 관리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마이ERP를 구매를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세무사님용 어떤 홍보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어 드리고 그걸로 이제 광고를 돌리거든요. 광고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될 거고요. 그런 광고가 되겠죠. 시스템으로 기장 이렇게 하세요. 시스템 기장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그런 광고 문구로 들어왔다 하면 중간 페이지 같은 곳이 있어요. 방금 전에 광고했던 내용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해줄 거고 상담 신청을 하셔라. 이거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광고를 본 고객이 그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이 상담 관리로 바로 들어와요. 세무사님께서 여기서 보고 아 지금 광고를 통해서 상담이 들어왔구나. 그러시면은 통화하시고 상담을 하시고 상담 완료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담 이력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아 그러면 상담이 잘 돼서 이제 기장을 계약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러시면은 그때는 윙윙 플러스로 가입을 해주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거든요. 세무서류함이라고 해서 보면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쭉 기장 고객들하고 연동이 되실 거잖아요. 시스템으로. 그러면 그 시스템에다가 세무 관련 서류를 그냥 업로드를 바로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뭐 카톡으로 뭐 재무제표 보내주세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시스템에다가 고객 클릭하고 이게 어떤 거다 선택하고 파일 업로드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무서류함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이게 되는 거죠. 세무사님께서 올려주신 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바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고객하고의 연계 포인트는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께서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면 직원분들도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세무사 코드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이 세무사 코드는 그냥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두 가지 활용 용도가 있는데 첫 번째 활용 용도는 텍스맵에 직원분들께서 가입하실 때 이 세무사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아 그러시면 이인범 세무사님의 직원이시구나 하고 매핑해서 그 직원으로 가입이 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윙윙 플러스 고객이 아니고 그냥 이제 캐시맵, 머니맵 이렇게 사용하는 고객이었는데 아 이인범 세무사님이랑 연계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 세무사 코드를 통해서 시스템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활용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코드였고요. 회사 정보는 이제 세무사님의 일반적인 회사 정보 내용들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셨잖아요. 가입을 하시면 아까 연계 요청 관리처럼 여기서 승인을 해주셔야 돼요. 직원 가입했다고 아무나 여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승인할 거고 혹은 거부할 거고 권한을 어떻게 줄 거다. 퇴사했으면 퇴사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눌러야 직원분이 들어오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김삼순 직원에게 요요요요요요요 거래처를 주 담당 거래처로 주고 요요요요요요요는 부 담당으로 준다. 저장 버튼 누르면 직원분들 거래처 나타나시고요. 이렇게 거래처를 세팅을 해주셔야 지금 세무사님께서는 윙윙 플러스의 최고 권한자시니까 모든 거래처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직원분들이 내 담당이 아닌데 막 들어가서 정리하거나 상세 내역을 보거나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당을 지정을 해주셔야 직원분이 접속했을 때의 스테이션에 들어갔을 때 그 거래처가 나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텍스맵하고 윙윙 플러스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은 이제 우리 세무사무실 입장에서 네.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 반대로 거래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활용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거래처 입장에서 네, 아까 사업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뭐 주요 기능이라든지 거래처 입장에서 유용한 마이 ERP 거기에서 사업장 개설
네. 해서 승인까지 된 상태로 이제 네.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네.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지. 네. 지금 그 윙윙 플러스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네. 이런 화면이 나타나실 거예요. 네. 그러시면 가운데 캘린더가 있고요. 캘린더에서 이제 회사 일정 혹은 개인 일정 이런 부분들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요 좌측에 있는 메뉴, 요 메뉴들이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제 포털에 들어오면 요 포털은 모든 직원이 다 사용한다. 개인하고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개인의 급여 명세서도 보고, 근무 어떻게 했는지 근무 기록도 보고, 나의 정보도 보고, 연차 내가 지금 며칠 남았다, 뭐 휴가를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전자결제 기능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가 포탈 메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다음 메뉴부터는 이제 담당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회계관리 보시면 이제 공동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 카드사, 국세청, 4대 보험 이런 자료들을 저희 쪽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직접 가져오실 수도 있고, 자동 가져오기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일 새벽에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 가져온 내역을 기반으로 저희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좌측 내역은 실제로 은행 내역이에요. 지금 통장 정리 메뉴를 보고 있고요. 이 좌측은 실제로 은행에 있는 내역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이 우측 내역이 정리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여기 파란색 연필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지면 이 키워드에 지금 40만 500원이 출금이 됐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러면 관련된 게 뭐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일단 이제 회계 처리가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래처가 우리 렌탈이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관련한 직원이 누구야 이런 부분들 입력을 해 주시고, 이 거래에 세금 계산서가 있다면 세금 계산서 첨부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세금 계산서 선택해서 이거래야 라고 첨부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 지금 이게 세금 계산서 발행한 내역들을 쭉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40만 500원 중에 지금 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안 맞아서 금액이 안 맞긴 하지만 이제 금액을 매칭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관련한 파일이 있으시다면 파일도 등록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하면 일단 회계 처리가 끝난 겁니다. 네. 이제 이게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조금 회사 규모가 조금 작으신 고객들께서 회계적인 지식이 많지 않으시고 혹은 경리 담당 직원이 없으실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키워드에 이거는 10대야 라고 하면 이게 복리후생비인지 출장비인지 회의비인지를 여기서 보고 이제 객관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커피를 먹었어. 간식이야? 출장이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회계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숙달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이 되면 저희 세무사님께서는 그거를 스테이션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지금 하나만 중간에 잠깐만 여쭤보면, 아까 예를 들어 하나 아까처럼 하나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에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커피 그러면 복리후생비 접대비 계정은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비로 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저장을 하면 지금 여기에서 간식 및 음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 이 계정은 그냥 간식 및 그렇게 돼 있구나. 정리한 거는 통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고, 계정별 집계장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복리후생비에 잡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통장 정리를 쭉 해주실 수가 있고요. 쭉 해주시면 여기 통합 통장 메뉴에서 이 정리된 내역을 쭉 보고 엑셀로 다운로드 하거나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아까는 이제 통장별로 정리를 하는 기능이었다면 이거는 통합 통장이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통장하고 현금 출납장을 시계열로 쭉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에서 돈이 얼마나 나왔고 농협에서 얼마나 나왔고 현금이 얼마나 나왔고 뭐 이렇게 이제 한눈에 쭉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회계 처리가 다 끝나고 카드 정리도 똑같아요. 카드 정리는 대신에 쓴 금액만 있는 거죠. 이 쓴 금액은 마찬가지로 10대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직원분들이 만약에 여러 분이셔가지고 카드 같은 경우는
담당자별로 주기도 하시잖아요. 부서별로 주시거나. 그러시면 계좌나 카드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담당 지정 메뉴에서 직원분이 접속했을 때 내가 이 카드 담당자라고 여기 들어가면 담당받은 카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체 기타 메뉴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국민은행을 사용하실 경우에 국민은행에 바로 ERP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서 무료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 여기 시스템에서 급여 계산하고 매입대금 지출 결의된 건들, 직원 급여 계산된 건들 그런 거를 다 이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 무료로. 네. 현재는 국민은행만 네, 지금 거죠? 국민은행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체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좀 규모 작은 부서들면 저희 그냥 시스템에서 바로 도장 찍어서 그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체 기타 있고 인사급여 쪽 메뉴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직원분들 직원 관리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출퇴근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세콤을 찍는다거나 이런 기계 필요 없이 저희가 GPS, 와이파이 기반으로 해서 회사에 와이파이가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고 없으시다면 GPS 주소를 특정을 해서 핸드폰이 와이파이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그 GPS 주소지에 들어왔을 때만 출근을 입력하고 퇴근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출근 버튼, 퇴근 버튼 누르면 아 몇 시에 출근했구나, 몇 시에 퇴근했구나. 그 직원이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똑같아요. MyERP. 네. 그렇게 이제 별도 기기 없이 출퇴근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포털에서 보셨는데 저희가 추가 신청 전자결제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저희 연차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확인 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뭐 연차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연차 쪽도 아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연차 쪽은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이슈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 설정해 주신 내역에 따라서 급여대장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시면 뭐 사업소득자자, 근로소득자다, 아니면 뭐 일용직이다,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출퇴근 하신 거, 그거에 따라서 급여대장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4대 보험공단하고 연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 메뉴 보시면 4대 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험료를 여기다 직접 찍어줘야 될지 아니면 계산된 거를 일단 해주고 뭐 나중에 정산하고 뭐 그런 방식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 실제로 회사마다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해서 4대 보험 공단에서 데이터를 지금 가져올 수 있다. 가져오는 걸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좀 여기 4대 보험 기초 설정 메뉴 들어오시면 이것도 이제 공동인증서 기반으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장명의 인증서를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연동이 완료가 됩니다. 이걸로 다 연동이 된 거예요? 네, 연동은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공단 데이터를 쭉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급여대장 같은 경우 작성을 해주시면 직원분들이 이제 급여명세서 필수로 교부해야 되는데 직원분들이 접속해서 급여명세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거나 메일 보내거나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여명세 한번 샘플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있을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전송이 된다. 도장도 등록해 주시면 여기 이렇게 도장도 이쁘게 찍혀서 나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인사급여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 메뉴 보시면 일반적으로 메인 매출 업무 하실 때 뭐 견적서 작성하시고 수주하고 매출 거래 명세서 보내시고 이런 부분들 쭉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냥 메뉴별로 쭉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매출 거래 명세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문방구에서 파는 양식지 모양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 거래 명세서 거래처 입력하고 품목 등록해서 오셨던 거 입력하면은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요. 수량 변경하면 각각 공고가액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그래서 이 거래명세서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시스템에 매출 입력이 되는 거죠. 요 견적서나 수주서는 시스템에
거래로 인식을 하지는 않아요. 견적서를 보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거래명세서를 입력을 해주시면 실제로 이제 거래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거래처 잔액 발생하고 상품 재고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처의 내용을 모든 직원이 보면 불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담당 거래처가 어디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들을 세금계산서 대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통합 가져오기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국세청에서 가져오실 수 있고 이 화면에서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세금계산대장, 매입세금계산대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매출 매입 대장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이 몇 건, 매입이 몇 건에서 얼마가 지금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다. 세금계산서 기준으로요. 네. 수금 현황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매핑하면 이렇게 아니요. 매핑을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매입대금 지급했고 거래처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지금 수금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에 반영이 자동된다. 네. 세금계산서 해주시면 되는군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처 상품 메뉴에서 거래처 정보 등록하시고 거래처별로 원장 보실 수가 있고요. 미수금, 미지급금, 잔액 이런 부분들 보실 수 있고 상품 정보, 그러니까 품목, 재고 이런 관리하실 수 있고 상품별로 지금 그러면 입출고가 어떻게 되고 있다, 상품별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쭉 장부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타나는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래명세서 기반이에요. 거래명세서를 입력을 해주셔야 이쪽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거래명세서를 입력하면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별도 입력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보시면 거래처별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거래명세서 작성하면. 그렇죠. 지금 명성상사에 지금 1월 18일 날 500만 원 매출이 일어났고 2월 달에 이렇게 3월 달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수금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 매출 매입은 거래명세서 입력한 게 여기 나타나고요. 그렇죠. 수금하고 지급은 아까 전에 통장 정리하고 카드 정리 이렇게 하신 부분이 이제 카드 정리까지 같이 반영돼서. 네네. 카드 정리는 지급 쪽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잔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쪽에서 이제 상세 내역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거는 국민 매일 매출 통장 3월 30일자에 내가 수금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처 잔액 관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 시스템 관리 쪽 들어오시면 저희 이제 시스템에 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잠깐만, 여기는 이제 회사 입장인가요?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시스템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윙윙 플러스에 가입을 하고 이제 요거를 쓰니까 저희 쪽에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회사 정보들을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일반 정보들 쭉 채우실 수가 있으시고요. 과세 면세 구분 선택하시고 단가를 어떻게 쓸 거다, 소수점 표기는 어떻게 할 거다, 그런 부분들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 회사로고 입력하실 수가 있으시고 인감 이미지 등록해 주시면 아까 전에 제가 급여명세서 보여드렸을 때 그런 데에 요 등록한 인감 이미지가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마이 ERP에서는 직원이 직접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직원에게 아이디를 부여해 줘요. 그래서 직원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고 요 직원 아이디 부여 메뉴 들어와 주시면 요 아이디가 없는 직원들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뭐 하프리한테 아이디를 이렇게 주겠다. 중복 체크 버튼 누르시고 사용 가능한 아이디네요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그냥 아이디가 그냥 부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비밀번호는 기본적으로 1, 2, 3, 4, 6으로 되고요. 그렇게 아이디를 부여를 해주시면 담당 업무별로 권한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시면은 메뉴별로 이제 설정을 쭉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은 지금 뭐 회계 담당자니까 회계 기능을 다 줄 거야.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네요. 네, 그 밑에 부분들은 이제 업종별로 사용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면 일단 저희 시스템 사용하시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그 밑에 조금 보면은 뭐 온라인 매출 부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요?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카페24랑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카페24에 세팅하기가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그렇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매출들을 또 스크래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옥션이나 G마켓이나 11번가 이런 오픈마켓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한 매출들을 저희 쪽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희 시스템에서 뭐 송장을 출력하고 요렇게는 안 되고요. 어떤 쇼핑몰에서 얼마가 팔렸다 요렇게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계 관리도 하셨고 직원들 급여도 주셨고 카드 지출 관리도 쭉 해주셨잖아요. 메인 매출 관리도 쭉 해주셨고 그러면 이쪽 버튼 눌러서 이런 리포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요거는 다시 간단히 제가 다른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카드 지출 현황이고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지출 증빙 관리 뭐라는 게 좀 보였거든요. 기타 증빙 관리 차원에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는 건지 한번 이거 한번 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제 직원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이제 기타 증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마이 ERP 어플리케이션인가요? 네. 나의 기타 증빙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시스템에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 요걸로 뭐 통장 정리할 때 첨부해 주셔도 되고요. 카드 정리할 때 첨부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붙이는지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증빙이 사진 찍으면 여기로 이제 쭉 올라와 있는 증빙 거예요. 관리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보면 매칭을 또 시켜줘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화물 지금 했다 이렇게 증빙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화물비다, 화물 운송비였다, 운반비였고 기타 증빙에서 요거네, 요거를 첨부하겠다 선택하고 저장 이렇게 누르면 좀 요 운반비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증빙이 붙어 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전자결제 하실 때 내가 돈 쓰고 이제 지출 결의를 해야 되는데 회사 카드로 안 하고 내 돈으로 했어. 그런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접대비로 지금 47,500원 썼습니다. 요 증빙을 선택을 해서 지출 결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할 때 필요하다. 일단은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는. 사진으로 매칭을 하는. 네, 맞습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하실 수도 있으시고 만약에 PC에 있으시면 그냥 PC에서 그냥 파일 첨부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뭐 그런 건들이 있어요. 이 계약서를 증빙으로 뭔가 매입대금이 지급이 돼야 되거나 계약금이 나가야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증빙들을 지출 결의를 태우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뭐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지출 결의 품위서 올리고 하는 과정을 봤는데, 그럼 이게 지금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결의서 지출 뭐 품위서라든지 지출 결의서 올리고 또 전자결제를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자결제까지 한번 좀 보실까요? 어떻게 지금 되는지? 이제 문서 작성을 이런 것들을 문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업무 일지, 업무 계획, 기한, 지출, 수입, 정산, 출장, 휴가 신청 이런 부분들. 지금 이게 어느 쪽에서 나온 거죠? 왼쪽에 큰 메뉴들 중에서 여기 포털 들어가시면 포털 들어가면 전자결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가 신청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 결제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전무님한테 하고 박상무님한테 가야겠다. 아이고 그러면 김 전무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최종 결제자를 김 전무님으로 바꾸고 임 과장님은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결제선을 만들고요. 적용을 눌러서 자주 찾는 결제선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결제선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게 테스트 아이디라서 이게 지금 맞은 것 같아요. 결제선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 구분에서 이게 연차인지 훈련인지 병가인지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하고 휴가 기간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하고 내용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한 문서가 있다면 결제 문서 찾기에서 기존에 이제 완료한 문서들을 첨부하실 수가 있고 일반 파일 첨부가 필요하시다면 일반 파일 첨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결제 요청 버튼 누르면 이 결제 라인 따라서 전자결제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내가 결제해야 되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이제 상신 온 문서들, 이 결제할 문서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샀구나, 결제하거나 반려하거나. 네. 이렇게 이제 결제가 쭉 진행이 되면 이 완료 문서함 메뉴에서 완료된 문서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지금 뭐 휴가 전자결제 문서만 볼 거야, 아니면 대금 지급한 문서만 볼 거야. 눌러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3주차 지출 결의권 이런 거였어.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 아까 거기 그 휴가 부분에 대해서 네. 결제를 하는 거, 결제를 아까 올렸고, 네, 요청했고, 결제를 요 아이디로 진행 중 문서인가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아이디가 달라서 그런가요? 요 아이디로 올려서 여기서는 아직 제가 결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 거죠. 내가 결제할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제는 이제 대표가 로그인을 하고 네, 맞습니다. 하는구나. 네. 그러네. 여기서 결제할 문서는 내 입장에서 결제할 문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결제 라인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네. 내용 입력하고 결제 버튼 누르면 결제 라인은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권한자가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권한자께서 가이드 해주시면. 이거는 그러면은 품이 올리는 사람이 결제 라인을 설정하는 네,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업무일지, 품위 지출결의마다 자기가 결제 라인을 정해서 올리는 거네요. 네. 매뉴얼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요렇게 태워서 와라 이렇게 주시면 그렇죠. 그대로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럼 매 건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주 쓰는 결제선으로 지정해 놓으시면 그냥 그 결제선으로 타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럼 매 건 그거를 이제 결제 라인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 건 해야 되는 거죠. 놓고 쓰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휴가 신청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지출 결의를 할 수가 있고 수입 결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출 결의, 수입 결의가 이제 결제가 다 받고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지출 계획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지금 전자결제 완료된 지출 건들이 여기 쭉 올라와요. 그러면은 지금 49건들이 올라왔고 총 8천만 원이 지금 1월달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입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가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자결제에 따라서. 네. 그렇게 해서 따라서 지출하고 수입 예정을 쭉 보면 지금 얼마가 비네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네. 그리고 세금계산서 쪽은 세금계산서 국세청으로 발행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직접 발행이 돼요. 네. 직접 발행이 되거든요. 저희는 거래명세서를 기반으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아까 말씀대로 명세서부터 해서 한번 그 절차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거래처하고 상품 등록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영물산에 오피스 연필 다비하고 HB를 1000개씩 판매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이구나 하고 발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발행하거나 발행하면서 바로 인쇄하거나. 이 발행은 지금 명세서잖아요. 네. 명세서를 발행한다는 거죠. 명세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네. 우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에는 반드시 명세서 명조 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절차가?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그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이 명세서를 건너뛰고 직접 발행을 또 하실 수 있고. 가능하고. 네. 그럼 양쪽 다 가능하네요. 네. 여기서 이제 거래명세서를 일단 발행을 해주시면은요. 여기 세금계산서 메뉴 가보시면 요 작성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요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거래명세서가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만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맨날 월요일마다 납품하는데 4월 달에 4번 납품한 거를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한다. 요런 이제 거래가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여러 건을 선택을 하셔서 그러면 300만 원이다. 할인 어떻게 적용할 건지 보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폼이 나와요. 여기서 작성일자 입력해 주시고 여기는 그냥 세금계산서 입력하듯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성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입력해 주시고 거래처 담당자 이메일 받으셔야 되시면 이메일 입력해 주시고요. 작성 버튼 누르면 이제 세금계산서 작성이 완료돼요. 이거는 지금 국세청으로는 아직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세금계산서 작성까지는 영업 담당자가 하는 업무일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업 담당자가 작성하면 이제
세금계산서 담당자가 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에서 그래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목록에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쭉 나타나요. 쭉 나타나면 이거 선택해서 전자발행 버튼 누르면 국세청으로 날아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거래명세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방법이시고 그리고 그냥 수동 발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수동 발행 들어오시면 그냥 거래처 입력해 주시고요. 품목이랑 이런 거 금액 입력해서 전자발행 누르면 국세청으로 날아갑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가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뭐 추가로 그 동영상 사이트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올려드릴 건데 윙윙 플러스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에서 여기 위에 제가 아카데미라고 해서 추가로 버튼을 만들어 놓을 거고 거기 들어오시면 이제 시스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초기 세팅은 어떻게 하세요? 회계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인사급여는 이렇게 하세요. 쭉 붙어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일단은 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들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세훈사님. 수고하셨습니다.